안녕하세요. 보상스쿨TV입니다. 오늘은 개인보험 후유장애 판정 기준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 영상입니다. 개인보험 후유장애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신체 부위별로 개별 원칙을 적용하기에 앞서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이 일반 원칙이 우선하여 적용이 되기 때문에 후유장애 보험금의 삭감이나 면책이 되거나 추가 청구 또는 중복 보상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인보험 후유장애 보험금에 대해 알아보시는 경우라면 이전 영상인 12번 영상부터 먼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개인보험 표준약관 후유장애는 영구장애를 기준으로 지급사유를 판단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애란 교통사고나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학적으로 충분히 치료를 했음에도 정신 또는 육체에 잔존하는 영구적인 기능상실 상태를 말합니다. 영구적이란 기능상실 또는 훼손 상태가 장래에도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위와 같이 영구장애가 발생하였다면 약관에서 정한 검사 방법으로 장애의 정도에 대한 후유장애 지급률을 평가하게 되고, 장애의 발생 원인이 상해사고인 경우에는 상해 후유장애 특약 가입금액에 대한 지급률을, 질병사고인 경우에는 질병 후유장애 특약 가입금액에 대한 지급률을 적용하여 후유장애 보험금을 산정합니다. 둘째, 영구장애와 대치되는 개념으로 한시장애가 있는데요. 한시장애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치료 종결 후 일시적, 한시적으로 정신이나 육체에 발생하는 기능상실 또는 훼손 상태를 말합니다. 개인보험 표준약관상 후유장애 보험금 지급사유는 영구장애를 원칙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영구장애가 아닌 한시장애여도 일정 조건 충족 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는데요. 한시장애에서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면책을 하고 있지만 5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장애 지급률의 20%를 지급률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된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을 하였고 후유장애 진단 결과 영구장애는 아니지만 7년에 해당하는 한시장애로 인정되었다면 본래 디스크의 신경장애 지급률에서 한시장애 지급사유를 적용을 하여 10%에 20%인 2%를 후유장애 보험금으로 산정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셋째, 같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보상 방식은 각각의 후유장애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단 예외적으로 신체 부위별 판정 기준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이 우선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일반 원칙에 대한 예를 들어 보겠는데요. 먼저 업무 중 발생한 추락사고로 흉추 12번의 압박골절과 종골골절이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흉추 12번의 압박률이 20%를 발생하였고 종골골절로 인하여 족관절의 운동 범위가 2분의 1 이하로 제한된 경우라면 척추장애 분류표상 약간의 기형장애에 해당되어 인정되는 지급률 15%와 다리장애 분류표상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하나의 뚜렷한 기능장애에 해당되어 인정되는 지급률 10%를 합산하여 최종 25%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적용을 합니다. 넷째, 같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동일 신체 부위에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후유장애 지급률을 합산하지 않고요. 그중 가장 높은 지급률을 기준으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이때에도 장애 판정이 대상이 되는 신체 부위별 판정 기준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이 우선하게 됩니다. 일반 원칙에 대한 예를 들면요.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경비골 개방성 골절로 슬관절의 운동 범위가 2분의 1 이하로 제한되어 다리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에 해당되는 지급률 10%가 인정이 되고, 비골 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슬관절 도수 근력 검사상 2등급에 해당되는 완전 손상이 되어 한 다리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에 해당되어 지급률 20%가 인정되지만 후유장애 지급률을 합산하지 않고 그중 가장 높은 지급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종 후유장애 지급률은 20% 하나만 인정을 하게 됩니다. 다섯째, 각각 다른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장애 발생 부위별로 보상 방식이 달라지는데요. 먼저 장애 발생 신체 부위가 다른 부위인 경우에는 사고별로 각각 그에 해당하는 후유장애 지급률을 산정하지만, 장애 부위가 동일 부위인 경우에는 최종 장애 상태에 대한 후유장애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된 후유장애 보험금을 차감하여 남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1차 사고로 농구 경기 중 좌측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었고, 치료 후에도 건축 대비 환축 동요가 6mm 이상 발생하여 한 다리의 약관의 기능장애에 해당되는 지급률 5%가 인정이 되었고, 2차 사고로 축구 경기 중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수술 후 건축 대비 환축 동요가 11mm까지 발생하여 한 다리의 뚜렷한 기능장애에 해당되는 지급률 10%가 인정된 경우에서, 만약 1차 사고와 2차 사고 장애 부위가 동일 부위라면 각 사고별 지급률을 차감하여 최종 장애 지급률 5%가 2차 사고 지급률로 인정이 되지만, 1차 사고와 2차 사고가 다른 부위였다면 차감하지 않고 2차 사고 지급률 10%를 그대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여섯째이고요. 하나의 장애가 다른 장애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파생장애의 개수에 따라 보상 방식이 달라지는데요. 먼저 하나의 장애로 하나의 파생장애가 발생하였다면 두 장애 지급률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하게 되고요. 파생장애가 둘 이상 발생을 하였다면 최초 장애와 파생장애들의 합산 지급률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을 해야 합니다. 파생장애의 예를 들어보면요. 경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동일 부위 이외의 수술을 하였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동반되어 디스크로 인한 심한 신경장애 지급률 20%가 인정이 되었으나, 추간판 수술로 인한 파생장애로 한 팔의 뚜렷한 운동장애에 해당되는 지급률 10%가 추가로 인정되었어도 합산하지 않고 가장 높은 지급률 20%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추간판 수술로 발생한 파생장애로 손목뿐 아니라 발목에 발생한 정상의 4분의 3 이상 운동 제한으로 뚜렷한 운동장애 지급률 20%가 추가로 인정된 경우에는 최초 장애 지급률의 20%보다 높은 파생장애 합산 지급률 30%를 적용하여 처리합니다. 일곱 번째, 악화된 장애입니다. 후유장애 지급률이 결정된 이후에 특별한 사정으로 장애가 더 악화된 경우를 말하는데요. 본래 보험 계약 기간 중에 장애가 악화가 되었다면 그 악화된 장애 상태를 기준으로 장애 지급률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예외적으로 보험 계약의 해지 등으로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라도 보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2년을,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까지 예외적으로 추가 보장 기간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를 들어보면요. 교통사고로 발생한 추간판 탈출증으로 한마디 수술을 시행을 했으나 신경근병증 소견이 잔존되어 추간판의 뚜렷한 신경장애로 지급률 15%가 인정이 되었고, 보험금 청구 이후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나 해지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시점에 신경근병증 악화로 시행한 재수술로 인하여 추간판의 심한 신경장애로 지급률 20%에 해당되는 악화된 장애 상태가 된 경우에서, 해지하였던 보험 상품의 보장 기간이 만약에 20년 만기 상품이었다면 악화된 장애 차액 지급률 5%를 추가 인정받을 수 있지만, 5년 만기 상품이었다면 인정되지 않고 면책 처리로 종결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덟째이고요. 후유장애 보험금이 차감되는 경우인데요. 첫째, 보험 가입 전 사고로 인하여 보험 가입 후 발생된 장애. 둘째, 보험 가입 전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장애를 보험 가입 후 청구한 경우. 셋째, 보험 가입 후 고의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후유장애. 넷째, 보험 가입 당시 부담보 계약에 해당되는 신체 부위의 장애이거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유장애. 위와 같이 4가지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후유장애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이 되어도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가중장애 보상 방식과 같이 최종 후유장애에 해당되는 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애 지급률을 차감하여 인정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표준약관 후유장애 평가에 대한 일반 원칙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실 오늘 전해드리는 컨텐츠가 일상 중에 빈번하게 발생할 만한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평생을 살면서 위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고를 당한다는 것은 정말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걸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흔치 않은 일이기는 하지만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사고에 대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보험 상품을 가입을 하고 위험에 대비를 하고 있지만 정작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 때에는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청구권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면책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정말 많고요. 본인이 받아야 할 정당한 장애보험금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게 삭감 지급되는 경우도 있었고, 정확하지 않은 후유장애 지급률을 계산으로 과소 청구되는 사례도 정말로 많았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고에 대한 준비로 정보의 활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때 필요한 정보를 얻는 방법으로 저희 보상스쿨 채널에서 알려드리는 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후유장애가 남을 정도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겠지만, 혹시라도 불의의 사고가 발생을 했다면 이번 영상에서 전해드리는 정보를 통해 여러분의 정확하고 공정한 손해액 산정에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영상부터는 약관 순서에 따라 신체 부위별로 개별 적용되는 평가 기준과 함께 각 장애 판정 시기 그리고 검사 방식에 대해 영상을 업로드 예정이니 본인의 장애 부위에 해당되는 영상을 이어서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